사실 저희가 치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지 기능이 다시 좋아질 수는 없어요. 세상이 뭔가 좀 왜곡된 느낌이나 밖에 나가신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가 새벽 4시였어요. 네. 깜깜한 곳에서 막 길을 잃고 이래서 경찰 수소문에서 가족이 오고 그분에게 제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과 향기를 공유하는 이유주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조향사로서 또 마음과 향기에 대한 이야기 읽어드릴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향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이야기 나눠볼 원장님의 향대자 정은서입니다. 아유, 제 자랑은 제가 무색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저희가 향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정신과 의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좀 살려서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저희 병원에는 요 노트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은서 씨에게도 이 노트 보여드렸는데 이 노트는 저희가 진료 보기 전이나 진료 본 후에 기다리거나 또 그러면서 이제 적는 노트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확인하는데 이 노트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너무너무 소중해요. 네. 고민을 적기도 하고 또 궁금한 점을 적기도 하고 또 가장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게 누가 힘들다고 적으면 대댓글 달고 댓글 달고 이러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저도 되게 뭔가 감동적이고 해서 이 노트를 잘 보는데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네. 그 사연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우즈의 이 우체통 같은 맞아요. 그 노트에 적힌 사연인데요. 네. 오늘 어떤 사연과 함께 할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엄마가 저 2살 때 가출하셔서 엄마 얼굴도 몰라요. 아빠는 타지에서 일한다고 몇 달에 한 번씩 봐서 가족 같지도 않아요. 주로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라 잔소리는 좀 많으셨어도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할머니는 제게 엄마 같았어요. 저도 성인이 되고 학교 다닌다, 일한다 하면서 할머니에게 소원해졌고 시골에 갈 때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괜한 걱정에 짜증을 내곤 했는데요. 얼마 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시골에 혼자 계셔서 병원에 가는 것도 지체돼서인지 뇌졸중 후유증으로 치매가 남았어요.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죄책감에 너무 우울하고 죄송해서 매일 밤 울고 병문 안 가고 그랬는데 병원에서도 한 번 치매가 오면 해줄 게 없다고 퇴원해야 했어요. 원래는 잠도 잘 주무셨는데 퇴원하시고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배회하기도 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하셨는데 의욕도 없고 표정도 없이 멍하게 계실 때가 많아요. 제가 뭐라도 해보자고 해도 다 귀찮아하셔서 저도 울컥한 마음에 화낼 때도 많고요. 집에서 제가 모셔도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저도 지쳐가는 것 같아서 낮에는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시는데 제가 뭘 더 하면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사연이었어요. 그니까요. 일단 너무 안타깝죠. 네. 사실 이분은 저에게 이제 우울증으로 치료하던 분이셨는데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런 애착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 우울감을 쉽게 느끼던 분이었고 네. 치료하면서 사실은 많이 좋아지셔서 일상이 다 회복되셨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네. 진료 보실 때. 근데 또 피해줄까 봐 못 물어보신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라. 네. 그걸 또 노트에 적으셨다는 그 마음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오늘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네. 일단 할머니 사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오는 치매는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가족들은 혈관성 치매를 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게 치매가 보통은 조금 천천히 오기도 맞아요.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기도 해서 가족들이 되게 그때 내가 가보지 못해서 또는 내가 돌보지 못해서 이런 죄책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나빠지는 치매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런 혈관성 치매 이거는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치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지만 인지 기능이 다시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들은 더 나빠지지 않게 그래서 진행의 속도를 늦추는 것들이 가장 핵심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혈관성 치매는 기저질환이 보통 있어요. 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기저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게 1번으로 중요하고요. 우리가 한 번 뇌졸중이 온 분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온 분들이 재발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기질적인 치료가 1번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신과적 치료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치매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네. 그 약이 기억력을 좋아지게 하진 않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치매하면 어떤 증상이 좀 떠오르세요? 치매하면 뭐 길을 잃거나 음. 한 말을 또 하거나 음. 가족의 이름도
까먹고 너 누구니 이러기도 하고 저도 요양원 본사를 좀 어릴 때 오래 다녔는데 그때 막 치매 걸리신 할머니분들이 너무 귀여운 실수를 하세요. 막 용돈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양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실수들을 하는 게 치매 증상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가장 핵심 증상인데 네. 생각보다 보호자분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주변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분, 너무 우울해져서 무기력해진다거나 너무 폭력적이고 화가 많아진다거나 의심이 많아지고 망상이 생긴다거나 막 초조해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치매 약을 복용하면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좀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물 치료를 잘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아까 저한테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제 물어보셔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치매를 돌보는 보호자로서 또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네. 치매 환자분들은 말씀처럼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이나 일정이 스케줄대로 루틴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되게 규칙적으로 하고 집에서 움직이는 동선, 있는 물건도 굉장히 심플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이분들이 혼란감을 갖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진압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진압력이 뭘까요? 진압력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인데 네.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을 인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치매가 오면 요 순서대로 사라져요. 시간, 장소, 사람. 제 실제 환자분 사례를 들어보면 그분이 배회하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장마철에 잠을 자다가 딱 깼는데 지금이 오후 4시인지 새벽 4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4시라고 하는 시간이 흐리면 되게 좀 모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TV를 켜도 요즘에는 사실은 TV도 24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혼자 계신 상황에서 이걸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세상이 뭔가 좀 왜곡된 느낌이나 비일시감이 들어서 밖에 나가신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가 새벽 4시였어요. 네. 깜깜한 곳에서 막 길을 잃고 네. 이래서 경찰 수소문해서 가족이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분에게 제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거는 핸드폰 주세요. 4시를 16시로 보이게 하는 거 있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 같은 것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놓는 거, 보이는 곳에 달력, 시계 이런 거 두는 것들이 그런 시간에 대한 진압력들 이런 것들을 손상되지 않게 그로 인해서 혼란감을 겪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일상생활에서 또 루틴화된 나의 일상을 암기하게 하고 이런 노력들로 치매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치매 환자분들은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걸 인지를 하시나요? 하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증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인식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되게 지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저희가 조금 주의사항이 이제 치매 환자들은 우리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다시 아이가 된다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못 믿었고 좀 걱정이 돼서 보호자분들이 밀착 케어하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좀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나 편하자고 이게 아니고 네.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 일상생활의 기술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치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엄마 마트 가서 집안 마트 큰 마트 너무 힘드니까 네. 집안 마트 가서 우유 하나 사와. 그러면서 5,000원 주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우유 하나 사와. 이렇게 해서 돈 계산하고 사람 만나고 물건 고르고 이런 게 무엇보다 좋은 치료고요.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소일거리. 특히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치매가 오면은 우리가 인지기능 중에서 기계를 조력하거나 실행하는 거 있죠. 네. 이런 능력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 다른 환자분 중에 제일 힘든 게 엄마가 밥통을 못 다루는 거. 근데 사실은 밥통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기계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이것도 못한다. 이게 사실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더 쉬운 거 할 수 있는 것들의 이런 기계 조작이라든지 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 손질, 주방일 이런 것들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게 오히려 현실 감각을 계속 회복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연에서 우리 사연자분께서 할머니를 데이케어 센터에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좀 어떤가요? 아주 저는 가장 잘하신 거라고 사실은 보여요. 네. 근데 이분의 성향상 남들보다 훨씬 죄책감도 크고 애착의 문제가 있어서 할머니에 대한 애착이 좀 과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분이 이걸 못했다면 제가 너무 걱정했을 텐데 이렇게 하신 게 사실 너무 건강해요. 저도 보면 다른 환자분 사연 생각나는데 네. 본인이 40대에 혼자 서울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네. 어머님이 약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치매는 아니었는데 일상에 조금 뭔가 마비도 오고 불편하셔서 너무 죄책감에 일도 다 그만두고 엄마 근처로 오셨어요. 네. 그래서 간병하고 지내셨는데 시골로 오다 보니까 자기 원래 했던 일이라고도 이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근처에서 그냥 소일거리 하고 지냈거든요. 네. 그런 세월이 30년이었어요.
아이고, 보호자분도 힘들었을 것 그쵸. 같아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으로 저희가 오셨거든요. 네. 어머니랑 그래도 함께 지내고 간병할 때는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네. 너무 많고 그렇죠. 할 게 없어지고 그 상태에서 가족도 없고 올인했던 어머니가 없어지니까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렇게 올인해서 간병을 하거나 하면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분리를 해서 내 삶과 내 균형이 무너지지 않아야 치매는 또 안타깝지만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네. 완전히 회복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극에 노출되는 게 또 환자분에게도 좋고 보호자분에게도 사실은 죄책감 없이 이런 센터에 보내드리거나 때로는 너무 증상이 심하다면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인 이런 보살핌을 위해서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치매 환자분의 공간적, 시간적, 또 물리적인 이런 거리감을 두는 것도 좀 장기적인 싸움, 치매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또 이 치매를 위해서 더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보호자분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신박한 영양제가 나왔다더라. 그리고 1년에 한 번 맞는 치매 주사가 나왔다더라. 근데 딱 들어도 어때요? 그런 거 드시지 마라. 저도 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영양제를 드신다면 뭐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이 보조적인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약물 치료를 개선할 수 없고 약물 치료만큼의 효과가 없고 그리고 또 생긴 증상을 완화할 수 없어요. 사실 이 점이 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나아지는 치료가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가 최선인 치료다 보니까 더 지칠 것 같은데 정말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 우울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신체 활동하고 맞아요. 여행도 가고 근데 이미 기저질환도 많고 아프시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불가하잖아요. 그쵸. 괜히 운동 잘못하다가 막 고관절 부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아로마 세라피거든요. 아로마요? 네. 아로마가 치매에도 뭔가 영향이 있나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인 향수 오일 있죠. 네. 저희가 향기 오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향수에 보통 들어가는 조향 오일 이건 우리가 프레그넌스 오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오일들은 사실은 치유적인 효과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아로마 오일은 직접 식물에서 정유를 추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치유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오일들은 우리가 향기를 통해 맡잖아요. 네. 후각을 통해서 뇌 변형계에 바로 연결되거든요. 프로스트 효과라고 해서 네. 어느 곳에 가서 기억을 소환하는 것처럼 향수를 맡았을 때 과거의 기억이 소환된다, 감정이 바뀐다 이런 것들이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로 뇌의 활성을 조금 바꿔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치매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아로마 세라피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